네, 이번에 준비한 세미나 주제는 뉴럴 튜닝 머신이고요. 짧게 NTM이라고도 불리고 있고, 구글 딥마인드에서 2014년에 퍼블리시한 페이퍼입니다. 조금 오래된 페이퍼긴 한데, 사실 기본적인 컨셉은 저희가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최신 페이퍼에서도 NTM을 활용해서 무언가 모델을 만든 페이퍼들이 꽤 있어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할 건데요. 일단 앞에서 제목이 뉴럴 튜닝 머신이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튜닝 머신과 유사한 컨셉과 동작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튜닝 머신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하고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익스피리먼트는 이 페이퍼에선 대여섯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정보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익스피리먼트가 기존의 딥러닝 페이퍼와 조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존 딥러닝 페이퍼들은 사실 프로그램하기 조금 어려운 프로블럼들을 학습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를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이 페이퍼는 조금 다르게, 소트 같은 거는 사실 프로그램하기는 쉽잖아요. 근데 하지만 모델이 이를 학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제 가능한 모델 구조이다라는 거를 익스피리먼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가능한가 하는 거는 모델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좀 인지하고 세미나를 쭉 들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일단 튜닝 머신이 뭐냐 하면은, 튜닝 머신은 어떠한 수학적 모델인데, 이 수학적 모델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게 폰노이만 아키텍처라는 게 또 있죠. 이 폰노이만 아키텍처는 현대 컴퓨터들의 기본적인 아키텍처인데, 가장 큰 폰노이만 아키텍처의 특징은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그러니까 무언가 연산을 처리하는 것과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유닛,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이 튜닝 머신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매핑되는지 보면은, 어떻게 보면 메모리 유닛이 이제 테이프를 의미를 하고 있고, 테이프에 저장하는 게 심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워킹하게 하느냐 하는 게 이제 룰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봐보면, 이거는 이제 말로 풀어 쓴 거여서 제가 이 그림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이프에 이제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헤드라는 게 있는데, 헤드는 어떤 부분을 읽거나 쓰거나 할지를 가리키는 장치를 말하고 있고요. 스테이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스테이트는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 들으면 알 텐데, 거기서 이제 스테이트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데, 이 스테이트와 헤드가 가리키는 것 중에서 리드한 심볼,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특정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오퍼레이션에 대한 정의는 이 테이블에 되어 있습니다. 이 테이블을 봐보면은, 예를 들어서 현재 스테이트가 A다. 스테이트가 미리 정해져 있을 텐데, 이 스테이트가 A고 헤드가 가리키는 거에서 읽은 심볼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을 통해서 수행해야 될 거는 헤드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이 심볼을 적고, 그 다음에 헤드를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기고, 그리고 스테이트는 A가 된다. 물론 스테이트가 바뀔 수 있지만 여기서 스테이트가 같네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뉴럴 튜닝 머신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마찬가지로 스테이트와 읽은 정보를 가지고 메모리를 적고, 그리고 헤드를 뭐 움직이고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럼 어떤 식으로 뉴럴 튜닝 머신에서 정확히 되는지는 뒤에 설명드릴 거고, 그 전에 컨셉 부분을 꼭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뉴럴 튜닝 머신에서 가장 큰 특징, 그러니까 튜닝 머신에서 가장 큰 특징이 뉴럴 튜닝 머신에 적용되는 게 익스터널 메모리가 따로 있고, 그리고 익스터널 메모리에서 어떻게 적고 읽고 하는 거는 다른 유닛에서 처리하는데, 뉴럴 튜닝 머신에서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디퍼런셔블 하고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럼 메모리에 어떻게 읽고 적고 하는 부분이 학습이 될 건데,
마치 이 테이블에 오퍼레이션 하는 방식이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이 되겠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RNN의 히든 스테이트의 인터널 메모리라는 개념을 들어봤을 것 같은데, RNN에서 이제 히든 스테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퀀스 데이터의 정보를 쭉 추측해 나가는데 그게 인터널 메모리 역할을 한다고 많이 말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만 해도 그렇게 인터널 메모리의 이제 단점은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싶다면 히든 스테이트가 계속 커져야 되고, 그에 따라서 RNN의 파라미터 수가 늘어나야 될 거고, 그리고 시퀀스가 길어질수록 히든 스테이트를 계속 중복해서 적는 문제가 있는데, NTM은 그거와 반해서 익스터널 메모리를 따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컨셉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모델을 이제 잘 이해하려면은 인풋이랑 아웃풋이 뭐가 어떤 태스크를 푸냐를 한번 보면은 조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뒤에서 볼 가장 단순한 실험에서 다루는 문제가 카피 태스크인데, 이런 식으로 시퀀스, 마치 이거 RNN처럼 시퀀스 데이터를 봐서 시퀀스를 아웃풋을 내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12, 46, 5, 33처럼 시퀀스 데이터를 받아서 이거를 시퀀스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같은 숫자들을, 이런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푸는 이유는 앞에서 튜닝 머신처럼 메모리에 값들을 뭐 적고 읽고 하는 과정들이 이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습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건데요. 이러한 숫자들의 시퀀스를 받아서 뉴럴 튜닝 머신이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메모리에 적는 역할들도 할 거고, 특정 위치에 그 위치에 적합한 위치에서 다시 읽어오는 형태도 할 건데, 그것들이 학습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뒤에서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할 건데, 다시 돌아와서 튜링 머신에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스테이트와 리드 심볼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라이트를 어떻게 할지, 헤드를 어떻게 할지, 헤드를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뭐 스테이트를 어떻게 바꿀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니고 다른 이제 유튜브 영상 올리신 분 거를 가져온 거고요. 여기서 인풋들과 아웃풋을 보면 되는데, 일단 컨트롤러라는 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고요. 이 컨트롤러에서 이제 나온 아웃풋들을 가지고 어드레싱, 리딩, 라이팅이라는 작업을 하는데, 어드레싱은 뭐 이제 헤드의 이제 위치를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에 어떤 위치를 접근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고, 리드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는 거, 라이트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적는 걸 하는 건데, 여기서 R 값이 여기 들어가는데 이게 리드 벡터, 그러니까 튜닝 머신에서의 이제 리드 심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웨이트 값과 이전, 그러니까 여기서 t-1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이전 타임 스텝의 이제 웨이트, 그러니까 웨이트라고 하면은 어텐션에서 이제 웨이트여가지고 어드레싱을 통해서 나온 결과인 어떤 주소에 접근할까에 대한 정보인데, 이 웨이트 값과 이전 타임 스텝 웨이트 값과 그리고 이전 타임 스텝의 메모리 값, 이것을 이제 스테이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리드 벡터와 스테이트 벡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컨트롤러가 어떤 식으로 오퍼레이션을 하라고 이제 아웃풋들을 줄 것이고, 이 아웃풋들을 통해 가지고 다음에 접근할 위치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읽고 쓰고 하는 작업을 순서대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설명드릴 거는 어떻게 컨트롤러에서 나온 아웃풋들을 가지고 어드레싱을 하느냐, 그리고 리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냐, 그리고 라이팅에서는 이 벡터들이 왜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라이트를 하고 있냐를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드레싱 메커니즘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어드레싱을 하는데요. 포커싱 바이 컨텐츠, 컨텐츠 어드레싱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 뜻은 뭐냐고 하면은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가 뭐냐를 가지고 어드레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포커싱 바이 로케이션은 메모리에 저장된 값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어드레싱을 하는 겁니다. 컨텐츠 어드레싱, 포커싱 바이 컨텐츠는 이제 Q&A를 예시로 들면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거에서 정답을 내기 위해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지문들 정보를 봐야 돼. 예를 들어 질문이 한국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수많은 지문들 중에서 한국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라는 내용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접근할 이제 위치를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한 게 포커싱 바이 컨텐츠고, 포커싱 바이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모리에 저장된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메모리에 어떤 위치에 저장을 했느냐가 중요한 태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드레싱을 잘 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 이 알고리즘을 학습을 하고 싶다 모델이 한다고 하면은 이 X가 어디에 저장됐냐, Y가 어디다 저장됐냐 라는 정보가 중요하지 X에 들어간 값이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저장된 위치를 이용해서 잘 어드레싱을 하겠다 하는 게 포커싱 바이 로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어드레싱 메커니즘에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드레싱의 결과는 이 웨이트라는 값으로 나오는데, 웨이트 값은 메모리 로케이션에 어떤 위치에 웨이트를 많이 줘가지고 읽겠다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어테전 메커니즘을 한 번쯤 본 적 있으면은 이해가 빠를 것 같으니까 그건 안다고 하고 일단 생략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포커싱 바이 컨텐츠랑 포커싱 바이 로케이션 이제 하나하나 컴포넌트별로 설명을 할 텐데, 조금 설명을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이거를 공부하고 이제 설명을 하면은 가장 궁금해하는 게 학습이 어떻게 되냐 라는 걸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뭐 사실 논문 보고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소스를 오픈소스로 이제 공개된 게 있어서 뜯어보고도 했었는데, 이런 식의 이제 시퀀스 데이터 카피 태스크를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식의 시퀀스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런 시퀀스 데이터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이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 가지고 말 그대로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또 궁금한 거는 여기서 인풋이 들어오고 아웃풋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컨트롤러 네트워크가 도대체 어떤 형태냐 라는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러면은 이 컨트롤러는 사실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도 구성할 수도 있고 LSTM으로도 구성할 수가 있는데, LSTM을 구성하는 이유는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인풋을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 넣어주고 있고, 사실 메모리는 독립된 공간이니까 따로 네트워크에 넣어줄 필요는 없고, 그러면은 아웃풋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뒷부분에 이제 필요한 벡터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떠한 특정 아웃풋 벡터 하나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공간 차원은 뭐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라 아마 달라지겠죠. 그거를 이제 뭐 다른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런 값들로 바꿔줄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 아웃풋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러에서 이제 아웃풋 벡터 하나가 떨어지면은 그 벡터를 가지고 아웃풋 벡터를 만들거나, 혹은 이러한 필요한 벡터들을 만드는 거고, 이러한 필요한 벡터는 뒷부분에서 이제 각각의 모듈에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웃풋 벡터는 결과적으로 그 인풋과 아웃풋을 비교해서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는 데 활용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아웃풋을 낼 때도 활용이 되겠고, 이 정도 설명하고 다시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어드레싱에서 이 네 개가 뭘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쭉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블로그에서 잘 설명된 그림이 있어서 이 그림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이렇게 n개의 로케이션이 있고, 이렇게 이제 m개 엘리멘트로 구성된 벡터 값들이 메모리에 저장이 된다라는 걸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컨텐츠 어드레싱인데, 컨텐츠 어드레싱은 말 그대로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컨트롤러의 이제 아웃풋 중인 벡터 중에 하나인 키 벡터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펑션 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펑션인데 특정 이제 시밀러리티가 높으면은 여기서 이 큰 K가 시밀러리티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여기서 컷사인 시밀러리티 펑션인데 컨트롤러 아웃풋인 키 벡터와 메모리의 특정 위치 i에 있는 벡터와의 시밀러리티가 높으면은 웨이트를 크게 만들겠다 하는 게 이 펑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여기서 t는 아까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타임 스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쉬운데 이런 식의 키 벡터가 있으면은 각각의 로케이션들의 벡터 값과 시밀러리티를 구하게 되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값들을 내보내는데 베타 값에 따라 가지고 값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베타 값도 마찬가지로 컨트롤러의 아웃풋으로 나오는 값인데, 베타 값은 이 값들 중에 값들을 특정 값이 큰 경우 엄청 크게 만들어주느냐, 혹은 베타 값이 작으면은 이런 식으로 흩뿌려줄 수가 있거든요. 값들을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요소로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웨이트 값의 이제 포커싱 강도 조절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 메커니즘은 어텐션 메커니즘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뭐 트랜스포머에서도 이제 키를 이용해 가지고 키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시뮬러티 이용해 가지고 시뮬러티가 높으면은 높게 이제 웨이트를 주겠다 하는 것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익숙하면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봤던 어드레싱 메커니즘과, 그러니까 웨이트 구하는 방식과 조금 달라가지고 헷갈렸던 부분인데요. 로케이션 어드레싱 부분이, 로케이션 어드레싱 크게 인터폴레이션, 컨볼루셔널 시프트, 그리고 샤프닝, 이거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인터폴레이션은 먼저 일단 로케이션 어드레싱에 어떻게 보면 앞서서 조금 뭔가 조합을 하는 과정인데, 이게 이전 컨텍스트 어드레싱을 통해서 얻어진 웨이트거든요. 이 웨이트와 그리고 이 웨이트는 최종적으로 얻어진 웨이트, 하지만 이전 타임 스텝의 웨이트, 이 두 개의 웨이트를 어떤 식으로 조합할지를 컨트롤러 아웃풋인 G 값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컨텐츠 어드레싱과 결과적으로 로케이션 어드레싱, 그러니까 이전 타임 스텝의 잘못 말했네요. 컨텐츠 어드레싱과 이전 타임 스텝의 웨이트를 어떻게 조합할까를 하는 건데, 이전 타임 스텝 웨이트를 왜 쓰냐 갑자기 뜬금없이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스테이트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기도 했고, 네트워크에서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은, 예를 들어 모델이 이터레이션을 학습을 하고 있어요. 뭐 카피에서는 1, 2, 3, 4, 5, 6, 7, 8, 90을 카피를 하고 싶다면 1, 2, 3, 4, 5, 6, 7, 8, 90을 순차적으로 이제 한 칸씩 시프트 하면서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터레이션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전 웨이트 값을 사실 참고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컨볼루셔널 시프트는 어떻게 하냐 라고 보면은 사실 이 시프트 부분에서는 왼쪽으로 웨이트 값을 옮기거나 오른쪽으로 웨이트 값을 시프트 하거나 이러한 작업들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수식은 사실 우리가 컨볼루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라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필터 부분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논문에서 시프트 웨이팅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수식이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조금 헷갈려서 이거를 다 적어봤는데, 그럼 조금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 대해서 이 수식을 풀어서 정리를 하면은, W0는 S1만 1이니까 이 W5 값이 될 건데, W5는 0이니까 이 0이 올 거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W0니까 0.5가 될 거고, 이래서 쭉 계산하면은 이렇게 한 칸씩 시프트 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예시를 보면은, 여기만 1일 때는 왼쪽으로 시프트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값이 그러니까 원활 인코딩처럼 되어 있지 않고 값이 0.5, 0.5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값이 흩뿌려지는 효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럼 시프트가 하는 역할은 웨이트 값들을 기본적으로는 시프트를 하겠다. 왼쪽으로 옮기거나 오른쪽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겠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터레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요소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샤프닝이라는 작업이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는데, 샤프닝은 사실 우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제 웨이트 값을 구하다 보니까 메모리에 한 개만 접근하는 알고리즘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값들이 뭐 0.45, 0.005, 0.5 이런 식으로 나눠서 표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가장 큰 값에 무조건 접근을 하겠다, 메모리 한 개만 접근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하고 싶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 샤프닝을 통해서 해주겠다고 하는 건데, 네모 잘못 표시되어 있나요? 네모 밑에 표시되어야 있어야 되는데, 이 감마 컨트롤러의 아웃풋인 감마 값을 이용을 해서 그것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거고, 이 감마 값이 만약에 엄청 크다라고 하면은 적당히 이제 큰 값이 1로 되고, 그러니까 가장 큰 값이 1로 되고 나머지 값은 0이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흩뿌려져 있는 형태로 그대로 유지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감마값을 추출하면서 학습을 통해서 배워가겠다라는 거고, 좀 추가로 이거는 제가 가지고 온 그림인데, 감마가 0인 케이스에서는 사실은 논문의 정형에 감마가 1 이상이어야 된다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어드레싱 작업이었고, 어드레싱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웨이트 값이 나오는 거고, 리딩, 라이팅 할 건데, 또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러면은 리딩의 웨이트과 라이팅의 웨이트이 같냐?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리딩 헤드와 라이팅 헤드가 조금 아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튜닝 머신은 헤드가 한 개고, 그 헤드 한 개를 리딩과 라이팅이 공유하는 형태였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리딩 헤드와 라이팅 헤드가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각각의 따로 아웃풋들이, 컨트롤 아웃풋들이 나오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웨이트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리딩 헤드도 한 개 이상일 수가 있거든요. 뭐 리딩 헤드가 m개라면은 컨트롤 아웃풋이 m개가 나오고, 결국 뭐 m개 이제 웨이트가 나오겠죠. 그럼 어쨌든 웨이트는 구해줬다 가정을 하고, 리딩을 어떻게 하냐를 설명해 보면은, 사실 이것도 어텐션 메커니즘을 공부하신 사람이라면은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웨이트가 구해졌다 하면은 메모리 벡터에다가 그거를 다 곱한 다음에 더해서 리드 벡터를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읽겠다 라고 이제 되어 있고, 이건 사실 어텐션 메커니즘을 알면은 좀 쉬운 내용이라서 이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좀 리드 벡터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크게 필요한 게 이레이즈 벡터랑 애드 벡터란 게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컨트롤러 아웃풋으로 나오는 건데, 이 두 가지 벡터를 쓰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 LSTM 공부하신 분이라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LSTM에서 폴겟 게이트랑 인풋 게이트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폴겟 게이트가 셀 스테이트를 계산할 때 뭐 이전 셀 스테이트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반영하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버릴 거냐를 결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인풋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셀 스테이트 계산할 때 현재 계산을 얼마나 반영을 할 거냐 라는 거를 이제 게이트로서 어떻게 보면 정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레이즈 벡터는 메모리 벡터에서 얼마만큼을 지울 거냐, 얼마만큼을 애드할 거냐, 어떤 데이터를 결과적으로 애드할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해 준 게 애드 벡터랑 이레이즈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면은 사실 그냥 메모리 벡터에서 이레이즈 벡터 곱하기 이제 웨이트만큼을 빼버리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단순히 이제 보면은 이레이즈 벡터에다가 웨이트를 곱한 거를 여기서 이제 빼겠죠. 애드 벡터는 이제 더할 거고, 그러한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네트워크만 설명하고 이제 익스피리먼트로 바로 이제 넘어가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컨트롤 네트워크에서 하이퍼 파라미터처럼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메모리 크기, 그러니까 메모리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 벡터의 크기, 메모리 벡터 이제 뭐
엘리멘트 엑스, 그러니까 메모리 벡터의 사이즈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할 수 있을 거고, 앞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리드헤드도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고 라이트헤드도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저는 구현적으로 이게 멀티프레드가 있으면은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가 조금 궁금했어요. 논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전혀 돼 있지 않아서. 오픈소스를 또 뜯어서 보니까 리드헤드는 뭐 리드웨이트는 그만큼 결정된다고 말을 했었고, 리드 벡터가 결과적으로 여러 개가 나올 거잖아요. 헤드가 여러 개 있으면 여러 번 읽을 거고, 그 리드 벡터들을 다 컨캣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드 벡터가 뭐 n개다 하면은 여기 n개 컨캣한 게 이 벡터 값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벡터, 그러니까 라이트 헤드의 수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트 헤드 수만큼 결과적으로 라이트를 할 건데, 한 타임 스텝에서 라이트 헤드 수만큼 순차적으로 메모리 라이트를 한다. 그러니까 라이트를 이터레이션을 돌린다 라고 보면은 이제 간단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로케이션 시프트 레인지라는 게 있는데, 로케이션 시프트 레인지는 그럼 어떻게 설정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면은 한 칸씩만 이제 시프트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여기가 1이면 한 칸 시프트, 여기가 1이면은 가만히 있고, 여기가 1이면 왼쪽으로 한 칸 시프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칸만 학습을 통해서 정해지고 나머지는 뭐 프리즈 돼 있다 하면 사실 시프트 레인지는 1인 거거든요. 시프트 레인지 2면 그걸 또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어디만큼을 이제 학습을 통해서 결정할 거냐 라는 식으로 시프트 레인지를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LSTM 또는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로 구성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 처음에 이제 어차피 시퀀스 데이터 처리하는 거 메모리에다가 뭐 저장하고 그리고 그거 읽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LSTM 히드스틸 써야 되나 라고도 이제 좀 의아해했는데, 논문에서 이제 말을 하고자 하는 거는 마치 컨트롤러가 CPU 그리고 메모리가 램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히든 스테이트, LSTM으로 구성하면 히든 스테이트는 컴퓨터의 약간 레지스터, 어떻게 보면 뭐 템포럴한 정보 혹은 중요한 정보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역할로서 조금 더 기억하는데 뭔가 도움을 주지 않을까 라는 요소 정도로 이제 추가해서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LSTM과 PS4를 컨트롤로 구성한 거, 그리고 LSTM 정말 그냥 순수 LSTM만을 이용해서 뭔가 태스크를 풀어본 거,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건 뒷부분에서 살펴볼게요. 계속해서.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거니까 뭐 LSTM으로 안 써도 메모리 릴 라이트로 시퀀스 데이터 학습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컨트롤 네트워크의 특징이고, 그럼 여기부터 익스피리먼트 카피랑 프레스트 이거 두 개에 대해서 볼 건데요. 앞에서 이 슬라이드 보여드렸던 건데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 안 드렸는데, 이제 제가 디테일한 거 설명드렸으니까 이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앞서서 인풋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벡터 값을 받는데, 바이너리 벡터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숫자 11을 표현하고 싶다 하면은 8개의 벡터를 이용해서 이진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뒤에 두 개는 스타트 델리미터 그리고 엔드 델리미터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갈 거고, 값이 들어간 다음에 아웃풋 나오는데, 트레이닝 하는 거는 이러한 벡터 값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학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인풋을 받고 이러한 아웃풋이 나오도록.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을 앞에서 안 설명드렸던 것도 꼭 설명드리고 싶은데, 프리베스 리드 벡터, 그러니까 리드 벡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결과적으로 아웃풋을 만들었었잖아요. 프리베스 리드 벡터가 이제 올 거고, LSTM의 경우에 뭐 히든 스테이트가 올 거고, 어떻게 보면 튜닝 머신에서 이제 스테이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프리베스 웨이트였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카피 학습은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은, 한 개에서, 그러니까 시퀀스에서 1에서 20 사이즈로 해가지고 학습을 랜덤하게 이제 만들어서 했었고요. 리드 라이트 헤드는 한 개씩 활용을 했고, 여기서 이제 말을 하고자 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NTM의 수렴 속도와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쓰는
컨트롤러 쓰든 LSTM 컨트롤러 쓰든 순수 LSTM보다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걸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 그래프가 이제 사실 좀 많이 중요한데 이 이제 그림이 많이 중요한데 여기서 타겟과 아웃풋이 각각 이제 네트워크의 익스터널 아웃풋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이 길이는 이제 시퀀스 랭스 10, 20, 30, 50, 120인데 이 NTM을 활용했을 때 그리고 LSTM을 활용했을 때 타겟과 아웃풋이 2분부터 30부터가 상당히 이제 많이 차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0, 20은 둘 다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유사한데 이 이유는 사실 시퀀스 랭스 20까지만 우리가 트레이닝에 활용을 했는데 이제 트레이닝 된 만큼 LSTM은 기억을 하지만 NTM은 이 알고리즘 자체가 어떻게 워킹하는지를 메모리에서 이제 적고 쓰는 방식을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이 타겟과 아웃풋이 이 시퀀스 랭스 20 이상에서도 잘 기억을 잘 이제 알고리즘 잘 워킹을 해서 아웃풋을 제대로 추출해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이제 어떻게 잘 워킹이 되느냐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거를 프로그래밍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수도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인풋값 받아가지고 한 칸씩 이동해 가면서 헤드 한 칸씩 이동해 가면서 각 로케이션에 값들을 라이트 하겠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맨 처음 글자, 맨 처음 이제 심볼 혹은 데이터 적은 곳으로 이제 리드 헤드가 이동을 한 다음에 한 칸씩 또 읽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아웃풋을 추출해낼 텐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그거와 이제 마찬가지로 네트워크가 동작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애드 벡터, 이건 리드 벡터고 그리고 뭐 이거는 인풋과 아웃풋 값인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이 웨이트 값이거든요. 보면은 라이트 웨이트를 보면은 특정 위치부터 한 칸씩 이동하면서 웨이트가 이제 결국 어드레싱한 결과가 그러니까 메모리가 적히는 위치들이 한 칸씩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고 리드는 라이트가 끝난 시점부터 계속해서 라이트가 처음 적은 위치부터 이제 계속 읽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를 조금 풀어서 보면은 첫 번째로 로케이션 어드레싱을 통해서 이 이터레이션이 가능하겠죠. 한 칸씩 시프트 하면서 될 테니까. 그러면은 컨텐츠 어드레싱은 어떻게 쓰였냐 하면은 사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읽는 거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맨 처음에 썼던 거 위치가 어디냐를 사실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거는 스타트 로케이션을 알아야 되는데 스타트 로케이션은 우리가 앞에서 봤겠지만 스타트 토큰 이 값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싱을 할 때 저장된 값이 스타트 토큰인데를 만약에 찾는다고 하면은 거기를 스타트 로케이션을 삼아가지고 이터레이션 통해서 읽으면 될 텐데 결과적으로 컨텐츠 어드레싱을 그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어드레싱을 통해서 스타트 토큰이 어딘지 찾고 거기에 이제 웨이팅을 줘가지고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 어드레싱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터레이션이 돌아가겠죠. 이거 두 개를 왜 어떨 땐 이거 쓰고 어떨 땐 이거만 쓰는 게 가능하냐라고 이제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그 앞에서 이제 인터폴레이션 부분에 이제 GT 값이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는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건 물론 컨트롤러 아웃풋으로 이제 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잘 조합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프라이어티 솔트인데요. 프라이어티 솔트는 인풋으로 앞에서 이제 뭐 그 카피 태스크와 마찬가지로 바이너리 벡터 값이 들어오고 앞에서 조금 다른 거는 이제 20개의 길이 20개의 이제 바이너리 20 사이즈의 바이너리 벡터가 들어오고 프라이어티 밸류가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1과 1 사이의 값으로 들어오는데 이 프라이어티 값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서 아웃풋은 그 프라이어티에 각각 해당하는 순서대로 아웃풋, 인풋 그 바이너리 벡터를 쭉 추출해내겠다 하는 게 이 프로블럼인데요. 사실 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장 좋은 거는 이 프라이어티들을 순서대로 리니어하게 잘 메모리에 적혀 있다고 하면은 그 순서대로 읽으면은 매우 쉬울 텐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작업이 아니긴 하죠. 왜냐면은 우리가 프라이티 처음에 0.5짜리를 받은 다음에 0.7짜리를 받았다 하면은 0.5를 뭐 첫 번째 위치 적고 0.7을 두 번째 위치 적겠죠. 그 다음에 받은 프라이티가 0.6이었다. 그럼 0.6을 적으려면 0.7을 오른쪽으로 옮기고 0.6을 거기다가 다시 이제 적어야 될 텐데, 어, 사실 그걸 위해서는 여러 번, 한 타임 스텝에서도 여러분의 리드와 여러분의 이제 라이트 작업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이 프라이티 소프트에서는, 이 리드와 라이트 헤드가 여러 개가 이제 활용이 됐고, 8개를 활용해야지 베스트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추가로 더 설명드리면은, 처음에 이 저자가 이제 가정을 했던 거는, 만약에 적을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프라이티 순으로 쭉 적는다고 하면은 리드할 때는 그냥 순차적으로 읽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리니어 펑션 한 개 만들어 가지고 프라이티 순으로 저장을 하게 된다면 로케이션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네트워크가 워킹하는 구조를 보면은 라이트 할 때 기존의 하이파시스와 유사한 위치에 이제 적는 거를 볼 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리드할 때는 이터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쭉 순차적으로 읽으면은 소팅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뉴럴 튜닝 머신은 익스터널 메모리 공간을 활용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LSTM보다 좀 더 긴 시퀀스 데이터의 특성을 잘 학습할 수 있는 구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컨텐츠 어드레싱은 뭐 어텐션 메커니즘에서 많이 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로케이션 어드레싱을 많이 못 봤는데, 로케이션 어드레싱을 활용해서 좀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구조였고, 전 마찬가지로 뭐 메모 메트코에서도 그렇고 리드할 때 어텐션 메커니즘을 주는 건 많은데, 라이트 오퍼레이션에도 어텐션 메커니즘을 주는 건 잘 못 봤었거든요. 근데 NTM에서는 라이트 오퍼레이션도 이 어드레싱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라이트 하는 것도 정한다 라는 거를 라는 게 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고, 마지막으로 멀티플 헤드를 활용한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트랜스포메이션 벡터 연산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다음 세미나는 퓨샷 제너럴라이제이션 어크로스 다이얼로그 태스크라는 페이퍼에 대해서 세미나를 할 건데, 이 페이퍼는 닙스에서 2018년에 이제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논문이고, 저희 팀에서 이제 라사를 이용해서 대화 시스템 플랫폼을 만들고, 라사라는 대화 시스템 플랫폼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라사에서 이 다이얼로그 매니지먼트 부분을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나온 논문이 이 논문이고, 실제 구현도 되어 있기도 해가지고 세미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뉴럴 튜닝 머신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 처리를 할 때, 대화 처리라고 하면은 유저와 이제 AI가 대화를 할 때 AI가 어떤 식의 대답을 하겠다라는 게 대화 처리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사용자와 어떤 식의 대화를 주고받았냐, 데이터를 잘 저장해 놓고 그 데이터들을 잘 조합해 가지고 이제 AI가 리액션을 주는 게 중요한 건데, 그 NTM이 아마도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부분은 다음 세미나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